네, 이제 잠시 후에 14분 뒤면 출구조사 결과와 그리고 또 저희 채널A가 준비한 예측조사 결과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웃게 되는 쪽과 웃지 못하는 쪽이 극명하게 현장 카메라에 잡힐 텐데 그 순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했던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전체 투표율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체 투표율이 75.7%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율은 현재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확진자들의 투표율까지 집계가 된다면 최대 2에서 3%까지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78%에서 79%, 어쩌면 80%까지도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집계될 가능성도 현재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별로 확진자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현 시각 투표율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은 76.4%의 투표율 기록했습니다. 부산 73.6%, 대구 77.7% 투표율 기록했습니다. 인천 73.2%, 자, 광주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80.1%의 투표율, 대전 75.6%, 울산 76.9%, 세종시 79.3%, 80%의 인접한 수치. 자, 경기 사전 투표율이 낮았는데 75.2%, 강원 74.4%, 충북 73.6%, 충남이 충북보다 좀 낮은 72.8%, 전북, 자, 광주에 이어 전북도 80% 육박입니다. 79.7%, 전남 80.4%, 자, 광주와 호남 투표율이 높죠. 경북도 만만치 않습니다. 77.2%, 경남 74.4%. 제주 70.4%로 제주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 75.7%, 전국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확진자들의 투표율, 격리자들의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당을 대표해서 한 분께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님, 80%를 넘을 것이다라고 예측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75.7, 생각했던 것보다 저조한 수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투표율이 좀 더 높아지면 아무래도 저희들에게 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특히 예. 이제 사전 투표에서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본 투표에서는 전국적으로 좀 투표율이 높았으면 하고 예. 내심으로 그런 내심 80은 넘기길 기대했지만 사실 80%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수치고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19대 대선 때보다는 훨씬 투표율이 좀 높아지기를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동료를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지난 대선 77.1%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현재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그 투표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상한 만큼 좀 나왔다. 예상한 만큼? 지난 대선만큼 나올 것이다 봤기 때문에 한 77%의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투표율의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역 투표 성향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광주, 전남의 투표율이 높고 대구, 경북이 높고. 근데 역대 대선에 보면 이제 지역 투표와 이념 투표라는 게 있는데 예.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별 투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섰는데 그리고 60대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장 큰 스윙 보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에 있어서 선거 임박해서는 저는 이제 30대의 유권자층들이 예. 이재명 후보에 좀 상당히 좀 선호적이었는 반면에 20대 이제 여성 유권자가 얼마큼
투표에 참여를 해서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결과가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가장 높은 곳은 전남입니다. 80.4% 투표율. 그리고 최저는 제주 70.4%. 하지만 좀 따지고 보면 서울이 76.4%인데 서울에서 송파, 서초, 양천구가 또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게 유리하다 현재로선 단정하기 힘든 상황 같습니다. 이제 불과 몇 분 뒤면 출구조사 결과, 자 이제 8분 뒤면 출구조사 결과와 저희 채널A의 예측조사 결과도 발표될 겁니다. 지금 각 당의 선거 상황실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이낙연 대표의 모습 보이고요. 자,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도 자, 지금 보이는군요. 현재로서는 차분한 상황에서 출구조사 결과와 또 저희 채널A의 예측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조수진 의원님, 네. 현재 국민의힘 상황 보고 계신데 네. 이준석 대표 모습도 보이고 권영세 본부장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지금 차분하게 지켜보는 거죠. 우선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에 투표율이 80% 넘은 게 1997년 대선 유일했습니다. 이때 80.7%였고 그래서 오늘 투표율이 이 기록을 깼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이가 보면은 78%, 79% 정도로 집계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난 5년 전 대선 당시 77.2%보다는 좀 높겠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탄핵 이후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떤 교체 바람이 컸다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염원이 컸기 때문에 그때만큼 투표율이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병국 의원님 지금 상황 보시면 부상 투혼 송영길 대표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모습 등등이 보이는데 현재 민주당 상황은 좀 어때 보입니까? 분위기는? 네, 제가 화면으로 봐서는 교묘하게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우리 김진 앵커님께서 지역별로 이렇게 투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대구하고 경북이 지난 대선보다 더 높았고요. 높고 현재까지 그렇죠. 물론 확진자 투표율이 반영이 안 된 건데 사실은 우리 광주는 오히려 낮았습니다. 예. 낮았고 전남 전북은 비슷한데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특히 우리 민주당 강세 지역만 이번에 더 투표율이 높은 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지역 투표와 지역 투표 못지않은 게 사실은 세대 투표가 이번에 좀 강해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투표율이 어떻게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내에 세대 투표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은 이 표만 갖고는 저는 분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역 투표도 지난 대선과 비슷했는데 꼭 호남권만 높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2030, 4050, 60대, 70대 이런 세대 간의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것이 아마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치열했던 지난 1년의 대선 레이스였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의원님들 포함해서 열심히 유세 상황을 뛰셨을 텐데 지난 1년간의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그래서 제가 한번 특별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 지난 1년간의 여론조사 추이 전체 띄워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1월 첫째 주, 작년 11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이재명 후보 26% 그리고 윤석열 후보 24%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록했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42%로 지지율이 결집되는 현상. 그러나 12월 첫째 주에 곧바로 36대 36, 완전 동률. 그리고 36대 35, 그러다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36, 윤석열 후보는 26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던 변곡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이재명 34, 윤석열 33으로 지지율이 딱 붙는 변곡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상당히 공교롭게도 MBC가 김건희 씨의 녹취 방송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MBC의 보도가 윤석열 후보를 도와줬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러다가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사과가 있던 2월 둘째 주에는 윤석열 37, 이재명 36 두 후보자의 지지율.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결렬했을 때 38대 37로 다시 지지율의 변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실시됐기 때문에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지지율 변동 숨가쁘게 보셨습니다. 자, 이제 불과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분 안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A가 준비한 예측조사 결과도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양당 4명의 우리 관계자분들, 핵심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으로 함께 보고 계시고 아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도 손에 땀을 주면서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긴장 속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양당의 모습도 긴장 속에서 출구조사 결과와 저희 예측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로선 차분하고 송영길 대표 부상 속에서도 지금 착석을 했습니다. 옆에 추미애 전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차분한 모습입니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 모습, 이준석 대표의 모습, 국민의힘의 권영세 본부장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자, 지금 뭐 손을 흔들면서 저희 중계 화면에 인사를 하고 계신 양당의 당직자들의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불과 2분 뒤면 2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그 순간에 과연 양당 중 누가 웃게 될까? 누가 울게 될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한 치 앞 예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사의 화면을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과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이에요. 아마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한쪽이 환호할 수도 있고 박빙으로 나올 경우에는 무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양당이 무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기 때문에 과연 출구조사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아니면 출구조사도 박빙으로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